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 어이구 엄마야 어떡하냐, 큰일 났네. 여러분,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일이 터졌을 때 난감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임기응변인데, 저랑 얘기 좀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장사의 16년 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시각각 갑자기 터지는 사건, 사고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이런 임기응변하는 방법을 제 기준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좀 나누고, 후반에는 업무 최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우리가 보통 아침에 하루의 계획을 짜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겠다, 대부분 그런 계획을 갖고 오늘의 할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일터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항상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한 예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많지 않아요. 사실 변화의 연속이고 예외적인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럴 때 참 힘들잖아요. 게다가 갑자기 일이 터진 게 막 큰일이다 그러면 사람은 대부분 당황하고, 막 너무 큰일이다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숨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잘한다, 임기응변 능력이 좋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사실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갑자기 터지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하려고 할 때 기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몇 시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계가 쓴다던가, 아니면은 제일 중요한 서류를 얻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빠져 있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2013년도에 원래 장사를 하던 거를 이어서 제조업을 시작을 하면서 잘 모르는 분야에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알아야 될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건, 사고, 실수,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예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계나 이런 거를 잘 모를 때,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해서 새벽에 2시까지 막 3시까지도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이게 너무 중요하게 꼭 생산이 나와야 되는 그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 한 거의 7시 다 돼서 제일 중요한 기계가 멈춘 거예요. 보니까 이게 좀 옛날 기계여가지고, 뒤에를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모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터 톱니로 돌아가는데, 옛날 때는 체인 형식으로 돌아갔어요. 자전거 체인, 오토바이 체인,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체인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스페어가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동네를 다 뒤져서 어떻게 철물점을 찾아가지고 체인을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그 체인 교체하는 작업이나 이런 거를 내가 얘기만 들어봤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해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배운 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이제 하는데, 했다가 돌렸더니 또 안 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될 거야, 내가 정말 이번에는 딱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한테,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 직원한테, 야, 이번에 안 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돌렸는데 안 됐어. 그날 끝내는 그 기계를 못 고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고치면서 금전적으로 엄청 손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 조심하자, 요것도 교훈입니다. 네, 우리 직원 아들 될 뻔했어요. 그 임기응변이라는 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에서 뭔가 딱 해결을 해야 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거를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거죠. 사건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우선순위가 이 앞에 원래 계획보다 더 시급한 거냐, 그러면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를 다 이제 머릿속에서 막 메모를 해서 연락을 취해봐요. 이래서 이런데 이거를 빨리 와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직접 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일단은
그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치느냐잖아요. 그러면 임기응변의 처음과 끝은 뭐냐면, 처음은 일단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하는 거야. 사람이 됐던 어디가 됐던 물건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우선순위가 우리 회사의 존폐를 가르는 정도의 큰 일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엔 그거예요. 일단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자꾸 순서를 정해봐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그나마 이 사건이, 이 사고가 터진 거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어디 업체를 알아봐야 되면은 그 업체도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말고 막 여러 군데로 최대한 알아보고, 내가 한 군데 알아볼 때 옆 사람 시킬 수 있으면 다른 군데도 알아보게 해주고, 그러면서 내 사정을 계속 하소연을 하던, 공감이 가게 하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순서가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전화를 하던 막 찾아가던 막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자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까? 이럴 경우에도, 이 사람 이런 거 모를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라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쪽으로 이걸 해결해 줄 만한 사람 알아? 그러면 나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좀 알만하나? 그렇게 자꾸 이제 공유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고 이러진 않죠. 뭐 물어보는 거가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 어떡하지를 자꾸 도움을 청해보라는 거죠. 어차피 사고라는 게 터지면 아무리 베스트라도 원상복귀가 되기는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제일 좋은 게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 짓는 거. 그래도 이 정도로 내가 잘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들려면 다른 거 없어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고가 터졌을 때 내 주위 사람들한테 빠르게 전파를 하는 거. 내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빠르게 전파를 하고, 야, 이거 꼭 해결을 해야 된다. 다 같이 뭐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올스톱이죠. 그거부터 쫙 알아보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일의 우선순위보다 더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너는 이쪽으로 좀 알아봐. 너는 이쪽으로 좀 알아봐. 그리고 알만한 사람한테 좀 전화를 해봐. 뭐 지인이든 뭐든. 그러면 막 수집이 돼요. 점차 수렴이 되겠죠.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 해결을 못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면 돼요. 내가 이거 못하면 막 어디 가서 도망가야지. 내가 사직서 써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에 어디 관공서 가서 이거 서류만 띄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등기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이런 건 등기소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등기소를 30분 내에 못 가. 근데 20분 있으면 그 등기소가 끝나.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내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제출을 해야 되는 업체라든지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내일 아침에 한 8시부터 그 등기소 앞에서 줄 서고 있다가 9시 땡 돼서 여는 순간에 퀵으로 아니면 제가 직접 그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물리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안 됐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쪽 상대방한테 오늘까지 하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하면 안 되고 사정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말도 이렇게 해야 돼요. 대화하는 방법이고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먼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이 자기가 상황 설명을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먼저 말을 시작을 하면 그 진심이 전해져요. 그럼 내 입장에서도 야, 이거 진짜 오늘까지 꼭 해야 되는데 이래도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지금 현실적인 방법에서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과 장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아침에, 내일 중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이거를 꼭 마무리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또 하루 차이가
크게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게 아닐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그 상대방은 나에 대한 진심을 느껴요.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가 각인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내 상황을 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열어 보이고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데다 다 도움을 청해야 돼. 왜냐면 나도 지금 막 멘붕이 오거든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나타났지? 그러면은 사람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일단 순서를 좀 정해보면서 최대한 많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데다가 계속 물어보면서 어떤 의견을 자꾸 좁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 비용도 덜 들어요. 저도 이게 다 경험인 게 뭐냐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돈을 지불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른 쪽으로 훨씬 그거보다 반 정도 비용으로 했으면은 되고 계속 또 쓸 수 있는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게 보면은 또 나한테 손해를 보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경험이라니까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오히려 잘한다고 한 게 더 망쳤잖아. 참 서글프죠. 왜냐면 나도 하려고 한 건데 상황이 더 악화가 돼버렸네. 이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임기응변이라는 말이 그 상황, 그 시기에 맞게 알맞게 행동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맞게 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막 우왕좌왕 막 멘붕이 와가지고 막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하려다가 알맞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결과로 나오게 행동을 하는 게 문제죠. 사람이 급하면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요. 내가 이거를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배워 나간다는 생각이 좀 있어야 돼. 그냥 임기응변 능력이 나한테는 있나 없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요번 일 터진 거를 잘 해결을 했어. 그러면 그걸 또 귀감을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내가 머리는 차갑게 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잘 처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런 임기응변 능력이 점차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예상 못한 사고가 터졌다는 거야.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잘 매듭을 지어서 이거를 마무리를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자, 임기응변. 사고가 안 터지면 좋은데 오늘 이상하게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때 막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전화 오면 이렇게 발신번호 뜨잖아요. 그럼 우리 공장에 그 부장들이 있었어요. 걔네 이름 뜨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안 하고 이러지 않고 무슨 일 또 생겼어?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하는 거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근데 예상을 못 하잖아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순탄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도 있구나. 내지는 그래, 이런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터졌을 때 나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기응변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하면 그 순간부터는 쫙 펼쳐놓고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청하는 의견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수렴을 해서 실행을 하고, 만약 이게 도저히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내가 내일이라도 꼭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건가, 아니면 그래서 뭐가 기계가 고장났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도저히 오늘은 안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이 이거를 빨리 해결해서 그럼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하면서 최대한 맞춰보자. 그리고 내가 항상 앞으로도 또 다음에 또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나왔을 때는 좀 더 현명하게 해결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모든 생활에 임하면 좋습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업무 최적화 했잖아요. 요거는 좀 짧게 할게요. 하루 일과 중에 단순 업무 있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면 타이핑만 해도 된다든가 아니면 일지 같은 거 적는 거면 뭐 손으로 적는 거면 그것만 적어도 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작업. 단순히 뭔가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거부터 최적화를 하면 편합니다. 최적화는 뭐냐면요. 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적화를 함으로써 빨라지는 거지. 간결해지는 거죠. 시그마 6들 책들 읽은 기억이 뭐냐면 불량률을 막 0.00000 몇 프로로 줄이는 건데 초창기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공장들이요 그런 벨트 개념이 아니어서 연장들이 맨날 없어졌다는 거야. 이 연장 썼다가 또 저 연장 썼다가 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라인을 타고 오면서 그 연장은 그 연장 그대로 여기서 오면은 요 연장 꺼내 쓰고 여기 요 타이밍이 오면 여기서 쓰고 요 타이밍을 여기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봐봐요. 손이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랑요. 얼마 차이 안 나죠. 0.000 차이는. 이게 근데요. 1년 돼봐. 그죠?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 여기서 맨날 이렇게 쓰는 거.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이거 봐. 중구난방으로 막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최적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요, 뭔가 단순 업무를, 내 나름의 노하우로 최적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원래 매뉴얼은 이렇게 했던 건데, 내가 매뉴얼은 바꾸지 않는 선에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결과물은 오류가 없고, 속도도 빨라졌다. 이런 거. 일을 할 때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좀 최적화를 해볼까? 제가 출고장에서 일을 할 때 이제 그 택배 박스를 싼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좀 막 이렇게도 싸보고 저렇게도 싸보고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능률이 좋고 작업에 부담도 없고 속도도 빨리 나오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를 오늘은 9시에 하고 다음 날은 1시에 하고 그 다음 날은 5시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아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단순 업무를 확실하게 집중을 해서 몰입도라고 그러죠. 몰입을 해서 빨리 끝내놓고 그 이외의 작업들을 능률이 오르게끔 또 하는 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 자체가 엄청 달라요. 제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아무리 일 못하는 사람이 와도 잘 가르치면 기본은 한다. 그럼 기본만 가르치고 이 사람이 오래 있게끔만 해줘라. 근데 어느 시점부터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좀 발전이 있으려면 네 나름대로 최적화를 해봐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기준을 만약에 건든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변경한다고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했고 충분히 효과가 이전 기준보다 좋다는 거를 증빙을 하면서 그 단체에다가 그 회사에다가 인정을 받고 그 기준을 바꿔야죠. 자기 혼자 기준 바꾸면 안 되지. 원래 있던 매뉴얼이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업무 효율이나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이걸 데이터를 근거로 막 그래프도 해가지고 막 가져가서 위에서 관철이 시키게끔 돼야죠. 혼자 그 기준을 다 망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좀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시키는 일만 계속하면 특히나 큰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차이가 금방 나고 결국은 그 위에서들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서 판단이 서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기수가 있어요. 있는데 한 사람은 맨날 똑같아. 한 사람은 뭐라도 해서 막 자꾸 뭐를 최적화하고 자기 나름대로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막 한다면 이 갭 차이가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면 우리가 어디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이나 이런 데서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년 정도면 그 티가 확 나버린다는 거죠. 뭐 오늘은 최적화 얘기까지도 그렇게 정도 했고요. 임기응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되게 마음적인 얘기라서 열정을 갖고 그리고 현명한 생각을 항상 품고 살자 이런 쪽이라서 이전의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말이 좀 더 짧네요. 또 다음 영상은 그간에 있었던 뭐 에피소드를 연도별로 약간 뭐 10대 때 에피소드, 20대 에피소드, 30대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좀 가보면 재밌는 얘기 많아요. 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잘린 귀신 본 적도 있어요. 귀신이 머리가 이렇게 잘린 거야.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신문 배달할 때예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부터 해서 재밌는 얘기들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한번 해보는 시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유머러스하게 이거를 좀 풀어나가면 좋겠는데 경험담 중에서도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유튜브 초보라 이상하게 이 카메라를 딱 켜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고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한 잔 죄송합니다. 네. 계속 발전해 나가는 정 대표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웃으며 삽시다. 정표님들 최고 뿅!